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자세히 보면 선수들이 다 거리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투나 태권도가 대표적이죠.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고 태권도 발차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선수들은 거리 싸움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상대가 가까운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재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먼 거리에 있는데 마음만 조급해서 펀치나 발차기를 서둘렀다면 헛방을 날리게 되고 되려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수들은 결코 무대뽀로 상대를 향해 달려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거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공격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순간 내 공격이 적중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와 타이밍을 찾는 거죠. 검도에서는 이를 1족 1도의 거리다라고 말합니다. 한 발만 살짝 들어가면 내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고 또 한 발만 살짝 물러서면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을 세게 줘서 칼을 크게 휘두르고 펀치나 발차기를 강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적당한 거리를 잘 찾아가는 이들이 고수가 됩니다. 근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간이든 서로 간에 심리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밀착해도 너무 멀어져도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일까요? 어떤 가정은 가족 구성원끼리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어떤 가정은 대단히 독립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각자의 가정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 다른데 각자의 것이 정답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특히 부부로 함께 생활하면 이 문제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각자 자신이 살아오던 익숙한 방식이 당연하고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을 바꾸긴 귀찮고 때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보고 자꾸 바꾸라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20년, 30년 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또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때부터는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며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불화로 마음고생에 건강을 잃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려면 결국은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가치가 과연 진짜 옳음이냐? 아니면 내 가정에서 익숙해진 방식일 뿐이냐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와 행복하게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으면 다른 가치관의 배우자는 틀린 게 됩니다. 타협이 안 되죠. 파고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참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는 거죠. 내가 옳은데 양보하는 거다라며 속으로는 씩씩대면서 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길게 갈 수 있을까요?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어지럼증 때문에 내원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결혼 후의 부쩍더 심해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도 피부가 확연히 더 가렵고 어지럼증도 갑자기 잘 나타납니다. 근데 성인 아토피는 대부분 스트레스성이 많습니다. A씨의 아내는 술 먹은 다음 날도 그렇지만 저랑 말다툼을 조금 하고 나면 온몸을 막 긁어댄다고 말합니다. A씨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A씨는 언젠가부터 퇴근하고 집에 와도 뭔가 집이 편하지가 않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처형이나 조카들이 놀러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처형네 집에 가 있고 퇴근 무렵에 A씨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네로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합니다. A씨는 이게 꼭 눈칫밥 얻어먹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기 싫다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나 처형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밥을 꼭 그렇게 두 집에서 나눠서 안 해도 되고 또 장도 같이 보면 되고 식비도 설거지거리도 줄어서 좋지 않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친언니고 한 가족인데 왜 자꾸 눈치를 보냐는 겁니다. A씨는 여름 휴가도 처형네와 같이 간 것이 내시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언니네가 휴가지까지도 다 알아보고 예약까지 다 해준 건데 우리가 감사해야지 왜 이걸 섭섭해하냐는 겁니다. 게다가 부부간에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도 아내는 처형에게 다 말해버립니다. 여름 휴가도 불만이었다고 부부간에 말한 걸 아내가 처형에게 알리고 처형이 다시 동서에게 말하는 바람에 A씨는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A씨의 스트레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형이 A씨의 가족 일에도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형은 결혼 생활 경험자로서 이것저것 도와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의사결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온 A씨는 이게 제일 스트레스인 겁니다. 아이 유치원 선택이나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주느냐 마느냐도 다 처형의 결정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니에게 물어보고 언니가 하란 대로 해버립니다. 아내는 당신이 회사 일로 바쁘니까 내가 신경 안 쓰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한 번은 아파트 전세를 빼서 대출을 얻고 집을 사는 문제도 아내와 처형이 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대출 실행 직전에야 A씨에게 통보를 했답니다. A씨는 가장으로서 너무 화가 났지만 아내는 이런 남편의 입장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반발합니다. 아니, 언니는 동생네 재테크 도와주려고 일일이 함께 돌아다니며 신경 써줬는데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언니 원망만 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재테크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내 일에 내 가정 일에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화를 냅니다. 이런 문제로 자꾸 싸울 때마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아토피가 심해지고 어지럼증까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이라고만 여깁니다. 자, 누가 옳은 걸까요? 두 사람이 각자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른 겁니다. A씨는 사춘기 이후에는 부모로부터도 간섭을 거의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이나 직장 선택, 귀가 시간까지도 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자랄 때부터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밀착되어 있고 서로 비밀도 없습니다. 이 방식이 옳고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남편과의 갈등은 더 커진 거죠. 다음 사례는 우울증과 선택적 함구증으로 내원한 중년 여성 B씨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특정 상황만 되면 말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 아니요 대답만 하는데도 1분 이상 걸립니다. 보통은 불안장애나 분노를 수동 공격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에서는 나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당신이랑 말도 하기 싫어, 이런 심리 상태가 된 거죠. B씨는 남편의 형제 간의 지나친 결속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 형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B씨 남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계속 도와줬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도의 문제겠죠. 형은 가게가 운영이 잘 안 되자 상권이 안 좋아서 그렇다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서 다시 옮깁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 다시 이번에는 가게 규모가 작아서 경쟁이 안 돼서 그렇다며 또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목돈은 형제들이 매번 다 대주는 겁니다. 막내인 B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며 조금 저축액이 늘어나면 홀라당 형 사업하는데 다 빌려줘 버리는 겁니다.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최근에 또 형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이번에는 아내인 B씨 몰래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가 B씨가 알게 된 겁니다. 이 문제로 매번 부부싸움을 하지만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은 남편은 누나는 나보다 더 큰 돈을 형한테 빌려줬지만 매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가족끼리는 무한 책임의식이 당연하다고만 여깁니다. 이런 태도에 B씨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돈 문제도 속상하지만 이젠 살 집 한 칸마저 남편이 자기와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버렸다는 것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어서 결국은 오히려 말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언뜻 보면 A씨나 B씨 모두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고 가족 결속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를 가족적 공생관계가 지나친 집요한 가족 분위기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일을 낱낱이 다 꿰고 있습니다. 일기장조차 비밀 보장이 안 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조차 가족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A씨의 아내는 부모나 언니와 밀착된 반면 독립성은 떨어집니다.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부모나 언니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겁니다. B씨의 남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감당 안 되는 형 한 명이 벌이는 사업 때문에 나머지 6남매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휘청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밀착되어서 상호 간섭 정도가 유난히 높은 건 단순히 가족 관계가 좋고 우애가 깊어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가족 전체의 분리불안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만들어져서 유지되어 오던 중에 부모의 역할이 미진했거나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불안 상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똘똘 뭉치면서 불안을 달랬던 거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와 서로 떨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딸이나 아들이 훗날 시집 장가를 가도 그 배우자들과는 심리적으로 자꾸 겉돕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신의 직계 부모 형제 주변에서만 맴돌며 정서적으로 더 가까이 지내려 하는 거죠. 언뜻 볼 땐 가족끼리 가깝게 잘 지낸다 싶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인격적 독립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A씨나 B씨처럼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배우자는 그 가족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혼자 겉돌게 되는 겁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친화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성격 탓을 하고 있습니다. 또 B씨의 남편은 아내가 형제간 의리를 너무 나쁘게만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 가족끼리만 똘똘 뭉쳐서 배우자를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란 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심리적 거리 기준만을 당연시하고 배우자는 거기에 맞추고 따라오라는 식이 되니까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좋다는 내 기준과 확신이 오히려 나만의 상처에서 비롯된 치우친 기준일 수 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